추위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서부 경남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졌는데 강물까지 얼어붙었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국방기술품질원의 부설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지난 2022년에 이어 또다시 일부 부서를 대전으로 이전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지역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총선을 80일 앞두고 현역 의원 가운데 공천 배제 대상을 가리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여론조사와 당무 감사 결과 등을 더해 교체 지수를 집계하는 방식인데 하위 10%는 공천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순신 순국공원이 이순신 바다공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공원을 전체적으로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남해안 도시들이 추진 중인 승전지 순례길 사업에서 주요 거점으로 부상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읍니다. 지난해 자금난을 견디지 못해 문을 닫는 건설업체 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경남도는 관급 공사 조기 발주와 지역 제한 입찰 한도 금액 상향 등 지역 건설업 지원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추위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서부 경남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에서 영하 5도 사이를 기록했는데요. 강물도 꽁꽁 얼었습니다. 올 들어 가장 추웠던 날 조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자 전통시장이 평소보다 더 썰렁합니다. 장보러 나온 시민들은 추위를 달래기 위해 따뜻한 어묵가게 앞으로 모여듭니다. 날씨가 추우니까는 조금은 더 오지. 네, 따뜻한 음식 먹어라. 강변으로 산책 나온 시민들은 옷깃을 파고드는 칼바람에 몸을 절로 움츠립니다. 외투와 목도리, 장갑까지 중무장하고 나왔지만 추위를 피하긴 역부족입니다. 어르신들은 간단한 운동으로 남아 체온을 높여봅니다. 나와서 움직이면 관절도 좀 나아지고 몸도 좀 붓건 달아올라서 그래 추운데 집에 있는 가마 좋아서 나왔습니다. 영하권 날씨에 강물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낮 12시가 지나며 기온이 살짝 풀릴 시간이지만 아직까지도 영하권에 머무르며 이렇게 나뭇가지를 던져도 강물이 꽝꽝 얼어붙어 있습니다.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 고기압 영향으로 기온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23일 진주 최저기온이 영하 9.9도를 보였고 산청과 함양 등 서부 경남 곳곳의 낮 최고 기온이 영하권에 머무르며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을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안전사고와 화재 등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25일 낮부터 점차 기온이 올라 26일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일러 및 수도관의 동파에 대비하고 난방기 사용 시 화재 예방에도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진 만큼 노약자와 어린이 등은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건강관리에 유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SCS 조서입니다. 진주 혁신도시의 공공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일부 부서가 지난 2022년에 이어 또다시 대전으로 이전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전 규모는 전체 인원의 15%가량인데 진주시 등 지자체와 지역단체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진주 혁신도시 공공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의 부설기관으로 새롭게 문을 연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국내 방산산업의 육성을 지원하고 국방기술 기획, 관리,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체 350명 규모인 국기원에서 일부 부서가 대전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전 인원은 49명, 전체의 약 15% 규모입니다. 국기원은 선행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기관 출연기관과 방위사업청이 다 대전에 있어 출장이 너무 잦다며 업무 효율성 때문에 이전을 검토 중이며 또 상위기관인 방사청의 결정에 따른 검토라고 밝혔습니다. 진주시와 경남도는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계획은 혁신도시법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는 입장. 이에 대해 국기원은 공공기관 이전 시에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심의나 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국기원은 지난 2022년에도 한 개 부서 30명의 인원을 지자체와 협의 없이 이전시킨 전례가 있는데 당시에도 진주시는 더 이상의 이전은 없을 거라는 설명을 들었다며 이번 검토에 대해서도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부서 이전은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혁신도시법의 제정 목적과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동입니다. 진주시에서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이번 획득연구부 대전 이전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부서 이전이 취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향후에도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국기원의 부서 이전 계획에 지자체뿐만 아니라 지역 단체에서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일부 부서가 이전을 시작하면 기관 전체는 물론 다른 공공기관도 이전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한 1인 릴레이 시위나 이전 반대 집회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지역 공공기관의 일부 부서가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의해 타 지역으로 가려는 시도가 있다면 지역민들은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부디 국토안전관리원 LH 사태처럼 지역민들이 머리띠를 동여맬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사회와의 논의 없이 부서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진주시와 경남도 지역단체들의 항의 방문과 집회도 예고된 만큼 지역 반발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23일 실국 본부장 회의에서 우주항공청의 기능과 조직의 방향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박 지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우주항공 관련 기능이 모두 우주항공청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을 비롯한 산하기관의 연구 기능도 우주항공청에 있어야 한다고 덧붙이며 이를 위한 장기 계획을 수립해 단계별 이관이 진행되도록 중앙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진주와 사천에 조성 중인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선 입주 기업들이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진주문화관광재단이 대표이사를 공개 모집합니다. 진주문화관광재단은 23일 외부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재단은 오는 31일부터 2월 7일까지 지원서를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대표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성과에 따라 1회 연임이 가능합니다. 국민의힘이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공천 배제 대상을 가리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와 여러 평가 점수를 더해 교체 지수를 집계하게 되는데요. 하위 10%에 속한 의원은 교체 대상으로 분류돼 국민의힘 후보로 뛸 수 없게 됩니다. 보도에 강진성 기자입니다. 02 또는 070으로 걸려오는 전화를 꼭 받아달라는 메시지. 지지와 함께 끝까지 응답하라며 구체적인 방법까지 안내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보낸 문자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지난 22일부터 지역구 유권자를 대상으로 현역 의원에 대한 경쟁력 조사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사는 현역 의원의 공천 배제, 즉 컷오프 대상을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의힘은 여론조사를 포함해 공천심사에서 현역 의원의 컷오프 평가 기준이 되는 교체 지수를 집계하게 됩니다.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여론조사와 함께 당무 감사 결과, 기여도, 면접 점수를 더해 최종 교체 지수를 산출합니다.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는데 권역별로 하위 10%는 컷오프한다는 방침입니다. 총 탈락 대상은 7명이지만 경남이 속해 있는 3권역은 3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교체 지수가 하위 10%에서 30% 사이인 18명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경선 득표율에서 20% 감점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동일 지역구 3선 이상인 중진 의원의 경우 별도로 15% 감점을 받게 됩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는 29일부터 총선 출마 후보자의 공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한경호 더불어민주당 진주실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23일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한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총사업비 증가로 인해 완공이 지연된 남부내륙 고속철도를 올해 하반기에 착공하고 2029년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주항공청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2026년 신청사를 완공하고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을 진주 사천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예비후보는 이 밖에도 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농협중앙회 진주 유치, 경남의료원 진주병원 2027년 완공,
진주 사천 산청 통합과 경남도청 진주 환원 준비 등을 주요 공약으로 꼽았습니다. 한국케이블TV 방송기자협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올바른 선거문화 확산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케이블TV 방송기자협회는 정확하고 책임 있는 보도로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는 한편 중앙선관위는 건전한 여론 형성에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콘텐츠 제작과 홍보 활동 등을 함께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유수환 한국케이블TV 방송기자협회장과 황윤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2국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우리 케이블TV 기자들은 정확하고 책임 있는 선거 보도로 지역사회 건전한 공론장을 만들어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도울 것입니다.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맞춤 선거 정보와 선거 절차 콘텐츠를 공동 제작하여 방영하는 등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순신 장군과 관련한 관광 콘텐츠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남해군에도 이순신 장군을 테마로 한 공원인 이순신 순국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국공원이 더 다가가기 쉬운 관광지로 발돋움하고자 이름을 이순신 바다공원으로 바꾸고 새 출발했습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남해군 고현면에 있는 이순신 순국공원. 전체 면적 약 9만 제곱미터로 축구장 12개 정도 크기입니다. 지난 2017년 첫 선을 보였는데 이순신 장군의 전투 기록을 그린 초대형 벽화와 각종 체험관 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노량이라는 영화를 봐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의 그 어떤 회적지도 연관된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밝고 의미가 좀 있는 역사의 장소인 것 같고 아주 좋습니다. 지난해 이곳을 찾은 방문객은 71만 명 정도. 그보다 앞선 2022년에는 77만 명이 찾을 만큼 방문객들의 발길이 꾸준하게 이어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이순신 순국공원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순국이라는 단어가 주는 엄숙한 분위기에서 벗어나 좀 더 관광지에 어울리는 명칭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새롭게 바뀐 이름은 바로 이순신 바다공원입니다. 남해군은 공원 명칭 변경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공모전을 열었고 국민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이순신 바다공원으로 이름을 최종 변경했습니다. 군은 이름을 바꾸며 분위기가 전환된 만큼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원 전체 조경과 관광 안내판, 산책로를 재정비하고 공원 내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까지 쳤던 북을, 장군복을 입고 칠 수 있는 체험존과 이순신 영상관 주변에는 포토존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노후된 이순신 영상관은 관광지 리모델링 공모 사업을 통해 요즘 트렌드에 맞게 이순신 바다공원은 남해안권에서 추진 중인 승전지 순례길 사업에서도 주요 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과 전남, 부산이 순례길 걷기 챌린지를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기획하고 있는데 챌린지의 마지막 기념 행사가 이곳에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순국의 정신을 계승하면서도 좀 더 친숙하게 방문객들을 맞이할 이순신 바다공원. 역사적 영웅의 흔적을 알릴 수 있는 지역 대표 관광지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허준원입니다. 사천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관급 공사 임금 체불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시에서 발주한 공사 용역 사업의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운영되는 신고센터는 오는 25일부터 2월 2일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사천시는 체불임금 민원이 접수되면 공사 대금 지급을 일시 보류하고 사업주와 원만한 해결을 위해 중재에 나서게 됩니다. 다만 상습적이고 고의성이 짙은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방고용노동지청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남해대교가 다음 달 14일부터 전면 통제에 들어갑니다. 남해군은 남해대교 신축 이음 교체와 전망대 조성을 위해 설천면 노량 삼거리에서 금남면 남해대교 회전 교차로까지 약 1.5km 구간을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제 기간은 오는 3월 22일까지로 차량뿐만 아니라 도보 통행도 완전히 제한됩니다. 통제 기간 동안에는 인근 버스 노선이 변경돼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셔틀버스 운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고금리와 부동산 시장 침체로 건설 경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도내에도 자금난을 견디지 못해 많은 건설업체들이 문을 닫았는데요. 경남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PF 대출 문제로 인한 부동산 시장 위축과 고금리, 고물가로 위기에 직면한 도내 건설사들. 경남 8위 중견건설사 남명건설이 최종 부도 처리된 걸 포함해 지난해 종합공사업 30여 곳과 전문건설업 170여 곳이 문을 닫으면서 전년보다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가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5대 전략 17대 과제를 포함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민간 수주가 감소하고 있는 만큼 공공 발주를 늘려 일감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1분기 내 공공건설공사 40% 이상을, 상반기 중에는 도로 개설 사업의 70% 이상, 도 전체 인프라 공사 65% 이상을 조기 발주할 예정. 시군과 유관 기관도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올해 발주 예정인 1억 원 이상 공공공사는 총 2,492건에 2조 7,363억 원이며 이 중 40%인 1조 722억 원을 1분기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시군 및 유관기관 시설 투자도 상반기에 65% 이상 조기 발주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저조한 지역업체의 하도급 수주율 문제 해결 대책으로는 전담팀 신설과 공공부문 발주공사의 지역업체 하도급률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가능 업종을 확대하고 지자체가 관할 지역 내 업체로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지역 제한 입찰 대상 한도 금액의 상향을 건의하는 등 중소지역 건설사 자금 여건 개선책도 내놨습니다.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종합공사의 지역 제한 입찰 대상 한도 금액을 현행 1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상향 개정토록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 가능한 건설업종을 기존 8종에서 첨예관 구조물, 금속 구조물 등을 추가하여 10종으로 확대하는 등 한편 단순 지원책뿐만 아니라 빚을 많이 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건설업계의 체질 개선을 위해 시행사의 자기자본 자격 강화 등의 견제 역시 필요해 보입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올겨울에도 어김없이 김해 화포천 습지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독수리떼인데요. 오랜 비행 끝에 화포천을 찾은 독수리들은 과연 무엇을 먹으며 겨울을 날까요? 권정숙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김해 화포천 습지를 찾은 독수리 400여 마리가 늠름한 위용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죽은 동물의 사체만 먹는 습성 때문에 자칫 굶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먹이를 줍니다. 체험단은 먹이 주는 방법을 교육받고 방역복을 착용, 냉장고에 저장했던 먹이를 챙깁니다. 먹이는 일주일에 2번, 축산 부산물을 10kg씩 얼려두었다가 한 번에 400kg을 공급합니다. 김해는 국내 최대 규모 도축장에 있어 저렴하게 먹이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촌에는 도축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거리에서 신선한 돼지 부산물이라든지 한우, 지방 같은 거를 공급받을 수 있어서 저희들이 주 2회 이렇게 독수리 먹이를 주고 있습니다. 먹이를 화포천 습지논으로 옮기면 본격적인 먹이 주기가 시작됩니다. 얼어있는 먹이를 녹이기 위해 날개를 펴는 독수리. 이런 습성을 고려해 먹이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놓습니다. 생각보다 무겁고 얼어 있어서 차갑고 그런데 저희 애기들이 먹는 것처럼 정성스럽게 비닐을 벗기긴 했거든요. 그래서 비닐 안 먹고 고기만 먹고 건강하게 잘 있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찰 독수리가 먹이를 발견하면 동료들이 속속 날아듭니다. 화포천에서 10년 넘게 먹이 주기가 이어진 건 탈진한 독수리가 발견되면서입니다. 사냥 능력이 없는 독수리는 몽골에서 3,000km를 날아온 뒤 먹이 부족으로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먹이를 주는 이유는 저희들 독수리 생각하면 이글을 생각하시는데 이글이 아니고 벌처 종류고요. 벌처 종류는 먹이를 주지 않으면 먹이를 못 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멸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특별한 체험을 한 참가자들은 독수리가 건강하게 겨울을 나기를 독수리를 본 것과 독수리 말고도 다른 새들이 저 먹이를 많이 먹는다는 게 신기했어요. 독수리가 먹이를 많이 먹고 다 먹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연과 공존하기를 희망합니다.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기회에 동참해서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 체험인 줄 알고 신청했는데 저희 부모들이 더 열심히 체험한 것 같습니다. 얼른 독수리가 와서 저희가 이렇게 나눠준 음식을 먹고 튼튼하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어김없이 화포천에 찾아온 하늘의 제왕 독수리떼. 화포천 먹이주기는 독수리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오는 3월까지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진주보건대학교의 학생들이 2주간의 일정으로 미국 하와이 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진주보건대는 간호학부와 임상병리과, 치위생과 학생 45명이 전공 역량 향상과 글로벌 역량 증진을 위해 해외 전공 심화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은 2주 동안 지역병원 현장 견학과 함께 영어 학습을 병행하고 하와이대 학생들과의 교류 시간도 갖게 됩니다. 한편 진주보건대는 해외 장학 프로그램에 매년 130여 명의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는 농업에 도움이 되는 영농장만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과 광수량은 모두 평년과 비슷하겠는데요. 한편 겨울철 폭설을 대비하고 건조한 날씨에 발생하기 쉬운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농가에서는 일상에서 수시로 점검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함양은 오전까지 하늘 표정이 흐리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진주 영하 9도, 사천 영하 12도로 출발하겠고 한낮에는 영하 1도에서 2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서울과 부산은 종일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 세종과 광주는 오전까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제주는 산지를 중심으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12도, 세종 영하 9도로 출발하겠고 광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영하 1도 예상됩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는 종일 맑겠는데요. 물결은 높게 일겠고 바람은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안가 출입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6물, 만조 시각은 저녁 8시 38분, 간조 시각은 오후 2시 44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 오전 9시 기준 흐린 하늘에 구름이 조금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0시 55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삼천포 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에서 제주도행 배는 밤 11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강추위는 주말부터 조금씩 누그러질 전망인데요.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고 한랭 질환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